개빈 뉴섬 주지사가 앞으로 최소한 3주 동안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가준의 19개 카운티의 식당과 와이너리 등의 실내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맞춰 카운티 내 식당의 실내 서비스를 중단하고 박물관과 수족관, 동물원의 실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일터에서 14일 동안 3건 이상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술집들에 대한 영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779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여행이나 모임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기념일 주말에 전국의 연방기념물과 동상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LA 시의회가 오늘 시의회 미팅을 통해 LAPD의 스태프 인원을 대폭 감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올 가을 학기로 예정되고 있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열세를 진 6개 경합주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의 러시아 스캔들이라 할 만한 사안에 발목을 잡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양호한 경제 지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기대에도 봉쇄 조치 강화 우려가 상존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7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앞으로 최소한 3주 동안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가준의 19개 카운티의 식당과 와이너리 등의 실내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심상치 않은 확산세로 인해 가준의 술집에 이어 식당 영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일 브리핑을 통해 가준의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19개의 카운티에 앞으로 최소한 3주 동안 식당과 와이너리, 테이스팅룸, 영화관, 엔터테인먼트 베뉴, 동물원, 박물관, 카지노의 실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츄라, 산후아킨, 산타바바라, 산타클라라, 솔라노, 툴레어, 스테니슬로스, 임페리얼, 글렌, 프레스노, 킹스, 머세드, 콘트라코스타, 세크라멘토, 컨 카운티에 적용되며 이번 주지사의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식당의 경우 야외 패티오에서의 식사 서비스와 투고와 딜리버리 서비스는 계속 허용됩니다. Indoor operations. This doesn't mean restaurants shut down. It means that we're trying to take the activities, many activities as we can, these mixed activities, these concentrated activities, and move them outdoors, which is a way of mitigating the spread of this virus. 주지사가 식당 등의 실내 서비스를 금지한 19개의 카운티는 코로나 확산세로 가주 정부의 워치리스트에 오른 지역으로 뉴섬 주지사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스몰 비즈니스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엔포스먼트 스트라이크 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지사는 가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의 간단한 예방법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발생하는 법적 조치나 티켓 발부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here's a reason in this country we require seatbelts. There's a reason in this country we require helmets. And that is not only to protect you, but to also protect others. Well, that's the same argument we extend to wearing face coverings, the mandate on wearing masks, a way of protecting you, but also respecting others in the process, in this community.
오는 인디펜던스 연휴를 맞아 해변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남가준의 해변 주차시설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으며 주민들에게는 직계가족 외에는 친지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제하고 폭죽놀이도 취소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가주에는 총 1,906개의 인텐시브 케어 유닛 중환자실이 있는데 이 중 현재 1,617개의 병상이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해 사용 중에 있으며 3,580개의 병상이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만 아닌 일반 위급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병상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가주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환자 입원수가 늘어나자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즈니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다시 중단하는 특단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주는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에 걸쳐 식당의 다이닝 서비스와 쇼핑몰, 술집, 교회, 미장원, 네일살롱, 피트니스 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해왔으며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 5월 29일부터 식당 내 다이닝 서비스를 허용해왔습니다. 타운 내 한인 요식 업주들은 주지사의 발표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것이라면서도 설마했다며 주정부가 야외 패디오 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한인 식당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늘려온 다이닝 서비스가 금지되면 투고와 딜리버리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어 당장 렌트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맞춰 카운티 내 식당의 실내 서비스를 중단하고 박물관과 수족관, 동물원의 실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술집은 계속 문을 닫도록 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얼굴 가리개와 글로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터에서 14일 동안 3건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카운티 보건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술집들에 대한 영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규 확진자 수가 779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늘 자정부터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술과 함께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음식 판매만 할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재개장했습니다. 지난달 1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개장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입장을 허용합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 방문을 위해선 웹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해야 합니다. 방문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준수해야 합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 측은 입장객 수를 제한해야 하는 만큼 7월과 8월 2달간은 화요일에도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하루 새 8,610건이 발생해 이틀째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 새 확진자 수가 8,000건이 넘게 보고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LA 시의회가 오늘 시의회 미팅을 통해 LAPD의 스태프 인원을 대폭 감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찬성 12대 반대 2표로 결정된 이 방안은 내년 여름까지 LAPD 경관을 9,757명으로 감소시킬 계획인데 이는 2008년 경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인원 감축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LAPD 예산 삭감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LA 교육위원회가 학교 경찰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어제 학교 경찰 예산 35% 삭감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대,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회계년도 학교 경찰 예산이 2,500만 달러 줄어듦에 따라 캠퍼스 외부 순찰이 중단되고 65명의 인력 감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줄어든 경찰 예산을 흑인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루 10,000명 가까운 신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오는 등 미국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일인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여행이나 모임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요주의 지역에서 식당과 술집 등의 실내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날 10,000명에 가까운 9,740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전의 최고치였던 지난달 24일에 7,149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주의 누적 환자 수는 23만 2,657명으로 올라섰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 제공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첫 관문인 연방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상원은 PPP 신청 기간을 오는 8월 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을 연방하원으로 보냈습니다. SBA는 어제 자정을 기해 신규 신청과 대출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벤 카딘 연방상원 의원은 연방의회가 배정한 PPP 기금 중 아직도 1,300억 달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PPP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정식 표결 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늘 연방하원이 무난한 통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PPP는 어제까지 총 대출 건수 480만 건, 총 대출 규모는 5,206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대학들이 잇따라 올 가을 학기 플랜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전국 대학들은 일단 올 가을 학기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조기에 종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들은 학생들을 캠퍼스로 부르더라도 일단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UCLA의 경우 올 가을 학기 소수의 학생들만 기숙사에 입소하도록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실험실 실습이나 일부 소규모 강의는 캠퍼스에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립대에 비해서 재학생 수가 적은 사립대학들의 경우 새 학년도 1년 동안은 캠퍼스에 전교생 중에 절반 정도만 허용토록 하고 캠퍼스로 학생들을 번갈아 부르되 일단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USC의 경우 8월 17일로 가을 학기를 앞당겨 시작하고 온라인 강의와 대면 토의, 실습을 혼합해 실시하면서 기숙사 시설은 재개되지만 방 배치 시에 학생 수를 줄였습니다. 아이비리그 등 사립대학들은 이번 주 들어 새 학년도 일정을 학생들에게 통보했거나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통보할 예정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과 예일 대학, 다트머스 등은 새 학년도에 캠퍼스 안의 학생 수를 절반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을 학기에는 일단 신입생들을 먼저 불러 기숙사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겨울이나 봄학기에는 신입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소포모어나 주니어, 시니어들을 캠퍼스로 부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의 수업도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실험실 실습이나 소규모 토론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학교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일정 수 이상의 학생 모임은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과 정기적인 코로나19 테스트 검사가 의무화되며 캠퍼스 밖으로의 출입이 제한되고 접촉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새학기에 캠퍼스에서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일정 수를 넘으면 캠퍼스를 닫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온라인 수업만 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면 수업이 줄어도 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의회가 비무장으로 치안 관련 현장 출동을 담당하게 될 민간 대응팀 신설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조례안이 발의될 경우 LA 경찰국의 현장 출동 역할이 폭력 이상 중한 경우로만 축소될 전망입니다. 어제 LA시의회는 정신건강 문제, 이웃 간 논쟁, 약물 남용 등 폭력이나 중범죄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 신고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과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민간 비무장 대응팀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안건은 허브웨슨 시의원과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장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 조례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LAPD 경관들은 경미한 내용의 갈등이나 상황 신고 대응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일어남에 따라 경찰국의 신고가 폭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한 방안입니다. 웨슨 시의원은 LA시는 주민들의 말을 경청할 책임이 있고 주민들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LAPD와 LA카운티 노숙자 서비스, 정신건강국 등은 비무장 민간 대응팀 신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업할 예정이며 안건은 입법분석기관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한인 저소득층도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오케어 클리닉은 헬스넷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이오케어 이용 메디켈, 마이헬스 LA 가입자 등 저소득 한인 및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원격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진료란 비대면 진료 방식으로 환자가 전화나 온라인, 화상을 통해 의사를 만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전화 문진을 하고 환자 의사 간 원활한 소통 및 진료를 하기 위해 화상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공공건강보험
플랫폼 회사 센티넬 계열사인 헬스넷이 지난 5월 이웃케어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내 메디켈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138곳에 총 1,340만 달러의 그랜트를 지원해 원격 진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웃케어는 화상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전체 진료의 70에서 75%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열세를 쥔 6개 경합주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 유권자 3,729명을 대상으로 한 CNBC의 체인지 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최근 코로나19 입원 증가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35%가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34%로 2위에 올랐고 너무 빨리 경제활동을 재개한 주라는 답변도 32%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에 너무 빨리 경제 재개를 밀어붙였다는 견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55%가 동의했고 45%는 동의하지 않았다, 강하게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고 코로나19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가라는 질문 역시 과반인 5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남서부 일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이전보다 더 급증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승부처인 6개 경합주에서 코로나19 책임론이 비등함에 따라 재선 도전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이라며 공개석상에서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초기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버티던 데 비하면 큰 변화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앞장서 마스크를 외면하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문제없다, 사실 마스크를 썼었고 그 모습이 좋기도 했다며 서부국 주인공에 자신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람들이 꽤 거리를 유지하는 곳이 이 나라에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시 급증하면서 공화당에서조차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뉴욕시가 당초 6일로 예정했던 식당 실내 영업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한때 최악을 기록했던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최근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 최근 확산세가 가속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식당 실내 영업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식당의 생존을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대신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더 확대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6일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3단계에서는 식당에서의 실내 식사는 물론 농구, 배구, 축구, 테니스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과 네일샵, 스파, 마사지샵, 문신, 피어싱 등의 영업도 허용됩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식당에서의 실내 식사 외에 3단계 경제 정상화와 관련한 다른 영업의 재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전날 뉴욕시의 식당 실내 영업 재개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다만 코니 아일랜드 등 주요 해변은 이날부터 재개장하고 15개의 대형 공공수영장도 8월 1일까지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뉴저지, 커네티컷주와 함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캘리포니아 등 미국 16개 주에서 오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한 달간 보고된 코로나19 환자가 전체 누적 확진자의 60%를 차지한다면서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는 또 백신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는 렘데시비르를 일부 국가가 사재기하고 있다는 소문을 인정하고 약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어제 하루 12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해 비상사태 해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오는 6일로 예정했던 식당의 실내 영업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각 1일 식당 실내 영업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재확산을 우려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또다시 30일간 연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000만 명이 넘은 전체 확진자 중 지난 한 달간 보고된 확진자가 6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장기간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더했습니다. We're concerned that some countries have not used all the tools at their disposal and have taken a fragmented approach. These countries face a long, hard road ahead. WHO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주장 이후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다음 주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s currently being obviously dealt with right now in terms of the formalities for that, and we expect initially 2 experts from headquarters here to join our country team. AP통신은 현 상태에서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는 렘데시비르의 재고 대부분을 미국이 사들였다는 보고와 관련해 WHO 관계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앞으로 3개월간 렘데시비르를 구입할 수 없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WHO의 라이언 사무차장은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모든 나라가 약품에 공평하게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코로나19도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또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돼지와 사람에게 모두 감염되는 바이러스라는 건 확인됐고 문제는 사람 간 전염 여부인데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중국 농업대학 등이 미국 국립과학원 학회보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2011년부터 8년 동안 중국 10개 도시 돼지에서 검출한 바이러스에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G4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특히 2016년 이후 돼지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양돈 농민 10.4%도 항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돼지 사이는 물론 사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신종 바이러스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고 전염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간 세포에서도 자가 복제를 한다며 양돈 산업 종사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제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냐인데 연구진은 현재까진 사람 간 전염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감염병 근위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hown to be infecting humans, but it is exhibiting what we call reassortment capabilities. 중국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가 또 중국에서 확인되자 당혹스런 눈치입니다. 有关部门和专家将会持续加强监测，及时预警和处置。 이와 관련한 중국 관영 매체 보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나 당혹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경찰서 등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했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이날 새벽 시위대가 농성 중인 시애틀 경찰서 동부지구와 캐랜더슨 공원 일대에 경찰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이 과정에서 23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헬멧과 곤봉 등을 착용하고 점거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장비가 선제적인 물리력의 과시가 아니라 일부 무장한 시위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에 남아있거나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해산은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이 전날 이 지역을 비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더컨 시장은 시위대 점거 지역에서 생명안전, 공중보건, 재산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 수천 명은 지난달 8일 밤부터 경찰이 퇴각한 시애틀 경찰서 동부지구와 그 일대를 점거한 뒤 이를 캐피톨 힐 자치구역으로 선포하고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10대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기념일 주말에 전국의 연방기념물과 동상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간에 시위대의 공공기물 파손 가능성에 대비해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진행팀을 주요 도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지역사회 보호 태스크포스 소속의 신속 배치팀 등 군중 통제와 폭동 진압과 같은 분야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법 집행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워싱턴 DC와 시애틀, 포틀랜드 등에 파견되며 다른 도시에서 불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신속 배치팀이 파견될 것이라고 팍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 명령은 동상훼손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기념물 훼손, 정부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안보부가 연방기념물, 동상 및 재산 보호를 지원할 인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독립기념일 연휴 주말에 전국의 특정 지역에서 연방시설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파괴적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극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의 러시아 스캔들이라 할 만한 사안에 발목을 잡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러시아가 무장단체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을 살해할 것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첩보 보고를 받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인데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정보당국이 지난해 무장단체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살해를 사주하고 그 대가로 포상금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의 첩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백악관이 어떤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was never briefed on this. This intelligence still has not been verified, and there is no consensus among the intelligence community.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해명을 뒤집는 증언이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1년 전에 해당 첩보를 접했으며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했던 전직 정보장교는 백악관의 해명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that would make it to senior levels of Washington and inde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 it's disingenuous when the administration and Donald Trump appear to be claiming that he had no understanding or knowledge of this program.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저자세를 보인다면서 이번 정보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행정부를 압박했습니다. He's afraid to talk to Putin. One can wonder why. But the bottom line is we need tough action and tough action against Putin.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주요 8개국에서 제외된 러시아를 다시 포함시키자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등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러시아에 대한 경계령을 주문했습니다. The Russians don't like us. You know,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that. They don't like us. They want to kill us. And they're not on our side. 러시아가 지난 미 대선에 개입할 때 트럼프 대선 캠프가 관여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로 22개월 동안 특검 조사까지 치르는 등 곤욕을 겪은 트럼프 대통령. 이번 사안이 제2의 러시아 스캔들로 불붙는 양상을 보이며 4개월 앞둔 대통령 선거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추경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에 시동을 걸었고 미래통합당은 장내 투쟁을 벌이면서 국회 일정 복귀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란 목표에 다가서고 있는 민주당. 다음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입니다. 상임위 독식이란 비판을 일하는 책임여당의 모습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열었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다른 기구로 이관하고 매달 임시국회 개의, 본회의와 상임위, 법안소위 정례 개최, 상임위 불출석 의원은 다음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초안에 담겼습니다.
통합당은 의사 일정을 거부한 채 장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엔 불참하면서도 이른바 알바생 예산에 수천억 원이 배정됐다는 등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 특위를 열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법률가 출신 의원 모임에선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건의를 논의하는 등 상임위 밖 정책 행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국회 복귀 명분과 시점을 저울질 중입니다. 우리는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국회 안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준비도 없이 관행을 위반하고 출발했다며 현재 국회 상황을 세월호에 빗댔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통합당이 세월호 참사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 수사자문단의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켜보기 어렵다면 직접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다시 지휘권 발동까지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으로 충돌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뒤 위원 선정도 마무리되고 회의 날짜까지 신속히 잡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 상황 파악에 나선 겁니다. 여권 의원들은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자문단의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며 위원 추천을 거부하자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보군 중에서만 위원 9명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해놓고 자꾸 중앙지검한테 명단 안 냈으니 개문 발차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핑계가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대검찰청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자문단 명단은 물론 현직 검사가 몇 명이나 포함됐는지 등 구체적인 현황도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팀에선 자문단 명단과 회의 진행 계획 등을 확인해야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다며 대검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초기 자문단 소집이 부적절하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는 요청인데 대검은 기본을 저버린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예정대로 자문단 소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검찰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또 한 번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은 매주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주례회의도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검찰 내부 갈등에 이어 여권의 공세와 추 장관의 압박까지 더해진 형국이라 수사자문단 소집이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더 큰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에브리데이. 담배를 태우는 행위가 코로나19의 감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흡연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 및 사망 위험을 높인다며 금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됩니다.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 물질은 심혈관이나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높입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는데 이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시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환자의 37.6%가 한 가지 이상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중환자실 입원자 중 78.3%가 기저질환 환자입니다.
유럽 생화학회 저널에 실린 최근 논문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수용체를 증가시켜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흡연자는 금연 상담 전화나 모바일 금연 지원 서비스, 니코틴 보조제 등과 같이 검증된 방법을 통해 즉각 금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한국도 흡연을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으로 포함한 상태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양호한 경제 지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기대에도 봉쇄 조치 강화 우려가 상존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77.91포인트, 0.3% 하락한 25,734.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57포인트, 0.5%가 상승한 3,115.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95.86포인트, 0.95% 오른 1154.6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 지표, 미중 갈등 등을 주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2.29% 올랐고 에너지는 2.49% 내렸습니다. 금융주는 1.04%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사이의 줄다리기가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7월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4% 오른 39.82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1.79% 상승한 42.0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는 72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3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던 것에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소폭 증가해 4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전날 온스당 1,800달러를 돌파했었던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1% 하락한 1,779.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이어지며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2분기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다만 팰리세이드 등 SUV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소매 판매는 2달 연속 늘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2분기 전체 판매 실적이 14만 1,722대를 기록해 작년 동기와 비교해 2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전체 판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습니다. 6월 판매량도 5만 135대로 작년 동월과 견조 22%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6월 소매 판매는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가 성장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는 미국에서 46개 매장을 추가로 문 닫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내일부터 엘라바마,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30개 애플 스토어를 폐쇄한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미시시피, 텍사스, 유타주에 있는 16개 소매점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문 닫을 매장 중에는 플로리다주에서 마지막까지 문을 열고 있던 2곳과 LA 일대의 여러 소매점이 포함된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 내 271개 매장 중 모두 77개 문을 닫게 됩니다. 애플 스토어는 통상 시내 번화가나 대형 쇼핑센터 등 1급 상권에 입점해 있습니다. CNBC는 애플 스토어가 이처럼 다시 대거 문을 닫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미국에서 소매점 운영을 매끄럽게 재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전 세계의 애플 스토어를 선제적으로 폐쇄해왔습니다. 3월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하자 애플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애플 스토어의 문을 닫았습니다. 5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장에 나섰으나 미국에서 재확산하면서 지난달 19일부터 다시 일부 매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내일 오전에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은 낮 기온이 좀 더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LA 낮 기온 80도 중반대로 오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6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2도, 5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